소장이나 대장의 환경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의 자연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 전국 노래자랑 MC로 김신영 씨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상벽 씨나 이수근 씨나 이찬원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의견들이 팽배했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김신영 씨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김신영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지도 못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신영 씨를 대체할 특별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울증 자연치유 이야기를 꺼내놓고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보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울증 자연치유가 이와 같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울증의 치료의 약물은 항우울증제를 쓰지 않습니까? 항우울증제는 병의 근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상을 완화해 주는 정도, 이제 그 정도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울증 약을 계속 먹는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약의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죠. 우울증의 원인이나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울감, 우울증, 이것은 다른 개념이겠죠. 우울감은 우리가 잠시 동안 기분이 울적하다, 기분이 끌적하다, 기분이 끌적지근하다, 이런 때는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울의 강도가 계속 몇 달, 몇 년 지속된다면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울증 치료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 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재흡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우울증제를 먹으면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뇌에서 이제 계속 머물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분들을, 감정들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이제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약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순환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로토닌을 재흡수할 수 없도록 이제 차단시켜 버리면 사람이 개입되면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반드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올 3월 달인가 우리나라 최대 게임사 대표 넥슨의 김정주 씨가 미국에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그것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댓글도 있고요. 재산이 수십조라도 행복한 것은 아니었네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우울증인 줄을 전혀 몰랐죠. 그 개인은 얼마나 이제 우울하고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배우나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자살을 더 충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약으로만 이제 기댄다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로토닌 행복 전달 물질은 우리 육체 내에서 감정이나 또 식욕, 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에 이제 해당하는데, 이 호르몬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우리는 심각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위험성과 그 우울감 때문에 정말 그 무기력함, 저는 수년 전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그 누구보다도 이 우울증의 위험성과 그 우울감 때문에 무기력,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봅니다.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이 우울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땅한 길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요, 약물 복용으로 지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연치유법을 알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우울증을 약물로만 치료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이 자연치유를 한번 해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뜻밖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 보름 정도의 단식이나 더 이상의 단식, 한 20일이나 25일, 길게는 한 달, 그리고 이제 생채식을 한 달, 두 달 정도, 한 두세 달만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고 창자 속에 있는 숙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밖으로 빼내 보시면 여러분들의 우울감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요.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의 우울감과 무기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깊은 내막들을 이 단식과 생채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빠져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단식이나 생채식 이런 자연치유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저처럼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식과 생채식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몇 번만 찾아보시면 단식의 방법, 생채식의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다른 방송들을 한번 찾아봐 보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식습관을 한번 바꾸셔서 우리 소장이나 대장의 환경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렇게만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우울증은 초복이 지난 가을 날씨처럼 맑고 푸르고 까칠까칠하고 정말 푸른 날들을 여러분들은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의 자연치유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